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N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로 술집과 노래방을 통해 지역사회로 확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무증상 감염자들이 여전히 지역 곳곳에 숨어 있을 가능성도 있어 추가 확산의 우려가 큽니다. 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교 김정기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21일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명입니다. 30명대였던 확진자 수가 하루 만에 10명대로 줄어든 건데요. 하지만 아직은 안심할 수 없겠죠. 지금 이태원발 집단 감염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최근에는 이제 안양 그 작고화 식당 등으로 연결고리를 가지고 확산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고3 등교 수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늘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에 감염 경로를 보면 클럽이나 코인 노래방, 룸 주점 같은 유흥시설이 대부분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잘 쓰지 않는 문제는 여러 번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카페나 음식점도 비슷한 환경인 곳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유흥시설에서 감염이 주로 일어나는 이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클럽과 같은 유흥시설, 그러니까 여기에는 유흥주점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제한된 밀폐된 공간에 다수가 모이고 그 안에 어떤 신체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비말 전파로 이루어지는 코로나19가 일종의 공기 전파 양상을 띠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유흥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카페나 커피숍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유흥시설보다는 상대적으로 개방된 공간이 더 많고요. 그리고 테이블 간격이 비교적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기가 굉장히 비교적 간소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주기적으로 이제 운영자께서 이렇게 테이블 등 시설 소독을 하는 것도 실제로는 이런 어떤 전파가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차단하는 효과가 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점, 클럽 같은 곳이 밀폐된 공간이기도 하고요. 사람들 간의 접촉이 많기 때문에 방역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말씀해 주셨고요. 자, 코로나19의 특성상 경미한 증상이나 무증상자가 많아서 숨은 전파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특히 젊은 층에서 무증상자가 많은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젊은 층은 실제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보니까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체내에서 바이러스가 증식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심각한 임상 증상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주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는 게 젊은 층 내에서도 사람마다 면역력의 차이가 다 다르다 보니까 임상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히려 이제 면역력이 강하다라고 하는 게 역효과를 나타내면서 일부의 사람들한테는 아직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검증은 안 됐습니다만 사이토카인 스톰과 같은 심각한 임상 증상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 제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증상 감염이 주로 일어난다고 그래서 안심할 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유흥시설에서 감염이 계속 이어지면서 서울시가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인천시도 코인 노래방에 대해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는데요. 정부도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필요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재 이태원 클럽발로 해서 집단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이러한 유흥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 계속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는 방역 차원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 통제하느냐가 관건인데요. 제 생각에는 이제 서민 경제와 크게 관련성이 없는 유흥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게 지금은 현 상황에서는 맞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서민 경제와 관련성이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어쨌든 완벽하게 제한이나 금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보다는 더 철저히 관리를 해야지만 집단 감염을 차단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고등학교 3학년이 등교 개학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고등학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 또 초등학교 1, 2학년 등이 등교하는데요. 격주 수업을 비롯해서 분반이나 미러링 수업 등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감염을 막기 위한 거리 두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식사 시간 이외에는 거리 두기도 중요하지만 이제 마스크 착용을 필수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제만 해도 전국에서 의심 증상을 보이는 학생 127명이 귀가 조치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발열 등 호흡기 임상 증상을 의심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등교를 금지해야 되고, 더군다나 호흡기 증상뿐만 아니라 코로나19는 특이한 특성이 이제 설사 증상만을 보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들도 등교 금지와 함께
그 화장실 등 학교 내 공용 시설에 대한 소독 및 방역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그래서 이런 대안으로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차라리 현재는 이제 오프라인만을 진행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차라리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 시행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면은 일부 학생들은 이제 온라인 수업을 듣게 되기 때문에 학교 내 거리두기가 보다 용이해지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등교 수업만을 시행하는 것보다는 예. 방역적인 차원에서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스크 착용을 서두에 강조해 주셨는데 더워질수록 교내에서 마스크 쓰는 걸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최근에는 마스크를 쓰고 실습하던 학생이 호흡곤란으로 쓰러진 적도 있었는데요. 마스크 착용 외에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실제로 어제의 경우에는 미용 실습 수업 중에서 발생을 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 당시에 주변 환경이 어땠는지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없고요. 네.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하되 환기를 자주 시켜가지고 실내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지거나 아니면 거를 막게 되고 그리고 쾌적하게 만들면 마스크를 착용하는데 덜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마스크의 종류에 따라 뭐 대안 방법도 있는데 KF94보다는 비교적 이 착용감이 용이한 KF80을 또 권장해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예. 네. 그리고 일회용 필터를 삽입할 수 있는 면 마스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착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안면 밀착이 잘 안 되는 치과용 마스크 같은 거는 실제로 이제 방어능이 입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고요. 물론 이 경우에도 안 쓰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래도 어떤 방어능이 검증돼 있는 그런 마스크를 근데 착용감이 예. 조금 더 용이한 이런 것들을 착용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또 요 며칠 일교차 큰 날씨 탓에 감기 증상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요. 앞서 코로나19 증상 중에 설사 증상을 말씀하셨는데 이 외에 감기와 구별할 수 있는 또 다른 증상이 있을까요? 실제로 지금으로서는 감기하고 코로나19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임상적인 측면에서는 없습니다.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설사 부분도 그렇고 이제 코로나19의 어떤 전형적 특이적인 임상 증상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설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독감 시즌은 지났습니다. 근데 독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열을 동반하는 게 공통점이긴 하지만 감기는 고열을 동반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고열을 동반을 한다라면 코로나19일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미각이나 후각 장애를 일시적으로 보이는 것도 코로나19의 한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경우에 네. 따라서는. 그래서 이런 어떤 몇 가지 임상 증상 같은 경우에는 구별이 일정 부분 가능한데 그 이외의 것들은 쉽게 구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고열과 설사 증상, 일단 후각마비 등을 코로나19의 특징으로 볼 수 있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가장 중시해야 할 방역 수칙은 마스크 착용이라는 점 한 번 더 기억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교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